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를 대체할 거란 얘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한쪽에선 이게 엄청난 생산성의 기적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거라고 경고하는데요. 오늘 이 복잡한 논쟁의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기적이냐, 위협이냐. 한쪽에서는 AI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 주니까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말 그대로 도구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지능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재앙이 될 거라는 그런 짙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선이 바로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딱딱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온라인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는 정말 희망과 두려움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토론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한 레딧 사용자가 말하길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근거들이 문화가 바뀐다거나 환경에 영향이 있다거나 하는 거라 솔직히 정부나 기업이 움직이기엔 너무 약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블랙박스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기술인데 정작 우리 자신도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발자들조차도 챗 GPT가 왜 하필 이런 답변을 내놓았는지 정확히 설명 못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진짜 근원인 거죠. 이런 실존적인 공포에 불을 붙이는 개념이 바로 재기적 자기개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스스로를 아주 조금, 딱 0.1%씩 더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 과정이 계속되면 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서 이론상이긴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는 슈퍼 AI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만약 그런 슈퍼 AI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잠재적인 위험 목록을 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가짜뉴스로 세계 정치를 뒤흔들고 국가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는 것까지 이 목록은 우리가 왜 이 기술을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논점이 조금 바뀝니다. 먼 미래의 실존적 위협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인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거죠. AI가 단순히 위험한 기술이 아니라 부유층이 노동계급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시각입니다. 이 관점에는 AI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라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보면 좀 혼란스럽죠?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제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AI의 영향을 바라보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접근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업무 기반 접근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AI가 내 직업을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을 구성하는 여러 업무들 중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덜 위협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 새로운 접근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롤리팝 다이어그램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각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유지보수 기술자의 직업을 여러 개의 개별 업무로 착착 분해해놨어요. 각 롤리팝이 하나의 업무인데 이걸 보면 AI가 각각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과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차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보세요. 가로축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AI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들 색깔 있죠? 저게 바로 핵심인데 업무가 자동화될지 아니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하게 될지 혹은 그냥 사람이 계속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원 크기도 중요한데 미래 이 일에 시간이 더 들지 덜 들지를 알려주죠. 이 몇 가지만 기억하고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면 아하! 하고 그림이 확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처럼
AI 도입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기술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통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두려움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관점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업무 기반 협업이 이미 어떻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인간과 기계의 파트너십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성공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포드는 조립 라인에서, 금융업의 JP모건 체이스는 수많은 법률 문서를 분석하는데, 그리고 소매업의 월마트는 재고 관리에서 AI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죠. 이 회사들 모두 AI 덕분에 효율성은 높이고 직원들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성공 사례들을 관통하는 공통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도구로서 반복적인 작업을 척척 처리해주면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진짜 능력, 그러니까 전략을 짜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격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업무 기반 접근법이 보여주는 가장 희망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력 경로를 타져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가 가진 안전운행이나 규정 준수 같은 업무 능력은 대출 상담사가 필요로 하는 규정 준수나 위험 평가 업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중의 두려움과 전략적 계획이라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세계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사회학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기술 수용 주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혁신과 그룹과 초기 다수 그룹 사이에 나타나는 캐즘이라는 아주 깊은 협곡입니다. 네, 바로 지금 AI에 대한 우리의 상황이 이 캐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원래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으로 가득 찬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캐즘 안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가장 큰 그룹의 사람들의 기술에 대해서 높은 두려움과 높은 낙관론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사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이 모순적인 감정. 이게 바로 캐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캐즘을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업무 기반 접근법에 있습니다. 이 인용문이 말해주듯이 직업이 아니라 업무 단위로 이야기하면 내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극단적인 공포나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피하고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술은 무대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 위에서 어떤 드라마를 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대중의 두려움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업무 기반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AI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 캐즘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선택은, 그리고 그 대본은 바로 우리 자신이 써내려가야 합니다.